파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의무.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2007-73277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 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 대법원 2016년 8월 24일 2014-5098 2014-5104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 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 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국가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기본국가는 별도로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체 협약과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포괄임금제. 대법원 2016년 10월 13일 2016-1060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재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재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포괄임금제 대법원 2010년 5월 13일 2008-605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재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재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근로기준법 제22조 현행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기간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2011-4629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휴급 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휴급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 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그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3.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 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그 권리 행사에 의하여 쟁의 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 의무가 없으며 쟁의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구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 이거는 대법원 2019년 2월 14일 2015-660528례 1. 구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 이하 출근 일수라고 한다. 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 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 근로 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 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규칙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 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 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 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 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 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전임자, 이하 노조 전임자라고 한다.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 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이러한 노조 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 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노조 전임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지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 전임 기간은 연차 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 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 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 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 전임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노조 전임 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 이하 실질 소정 근로일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 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 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 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 근로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 휴가 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 일수가 연간 소정 근로 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하였을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 근로 일수를 연간 소정 근로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3.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 휴가와 관련하여 연월차 휴가 취득을 위한 출근율과 실질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에도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용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연월차 휴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전제로 피고회사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아산공장 소속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위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소정근로에서 일수에서만 제외한 채 출근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 부분과 일부 원고들의 노조 전임 기간에 대해 이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 부분을 각각 파기하고 피고 회사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 처리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긍한 사례입니다.